책 읽는 자작나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새 차를 사기 전에 한 5시간 정도 들여서 꼼꼼히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조사하고 분석해야죠.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연비는 어떤지, 기능은 뭐가 있는지 정말 신중하죠. 결혼식은 어떤가요? 신부가 결혼식에 쏟는 시간은 평균 40일 정도라고 하는데요. 드레스부터 식장, 초대 손님, 음악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전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 계획도라고 불릴 만한 어떤 설계도 그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론가 자동차를 타고 떠날 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죠. 요즘은요. 목적지를 정하고 최적의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이 훨씬 더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쯤 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만약에 말이죠, 인생에도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다면 그거 켜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길을 잃지 않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중요한 순간마다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인생 계획을 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하루면 된다고 해요. 하루면 충분하대요. 그 하루를 투자하지 않아서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저 떠밀리듯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 모습은 마치 의지도 없이 흘러가는 뗏목과도 같습니다.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목적지에 나를 데려다 놓는 인생.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표류를 멈춰야 할 때, 더 이상 시간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 계획서의 힘이라고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첫 걸음은요, 일단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첫 걸음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계획 없이 살아왔던 것은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고요. 방법을 몰랐고 표류 중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딱 하루만 계획서를 만들 수 있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삶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다는 책, 오늘 들려드립니다. 제목, 나를 돌보지 못했던 시간들. 지은이, 마이클 하이엇, 데니얼 하카비. 옮기니 이지은, 펴낸 곳은 글로벌 브릿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그 여정의 첫걸음을 책 속으로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7월의 어느 날 화창한 아침, 나 마이클은 콜로라도 쪽의 로키 산맥 한가운데를 등반하고 있었다. 길은 콸콸 흐르는 계곡을 따라 나 있었다. 야생화가 피어 있었고 소나무, 미루나무, 비옥한 흙에서 달콤한 향기가 났다. 기온은 18도로 시원했다. 장거리 하이킹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조건이었다. 첫 번째 이정표에 도착하자 계곡 위에 익숙한 다리가 보였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의 풍광을 음미하며 자연에 푹 빠져들었다. 곧이어 계곡을 가로지르는 두 번째 다리를 건너 그 앞으로 이어진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10분 정도 더 오르자 앞으로 곧게 뻗은
메마른 강바닥이 나타났다. 바람이 조금 불어왔고 이 정도 걸었으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 한 모금으로 입을 축인 뒤 하산하기 시작했다. 좀 전에 지났던 계곡 위에 두 번째 다리를 지나 올라왔던 그 길을 따라 내려왔다. 적어도 같은 길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그 계곡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올라올 때보다 숲이 더 울창하고 어두웠다. 잠시 시간이 걸렸지만 내가 그저 자연에 심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짜로 길을 잃은 것이다. 나는 어디선가 방향을 잘못 잡은 바람에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아이폰을 가지고 올라온 게 천만다행이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원래의 길을 찾기로 했다. 휴대폰을 꺼내어 부디 신호가 잡히기를 기도했다. 야호, 와이파이 막대기에 불이 들어왔다. 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제껏 걸어온 길을 추적했다. 곧 산행을 시작한 지점부터 방향을 바꾼 지점들, 마지막에 방향을 잘못 잡은 지점까지 모두 지도에 표시되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등산은 등산이고 우리의 일상은 다른 문제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GPS 애플리케이션이 인생의 경로까지 찾아줄 수는 없지 않은가? 설마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우리가 인생 계획이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는다. 연설에서든 코칭 수업에서든 블로그 글에서든 일상적인 대화에서든 간에 그 개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설사 인생 계획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가치를 알아본다. 사람들이 인생 계획의 가치를 바로 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쩌다 자신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지 전혀 감조차 잡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 사람들은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하듯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삶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생 후반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 현재 자신의 인생이 만족스러운 사람일지라도 삶은 유한하기에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위의 목록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설명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올바른 책을 찾은 것이다. 인생 계획서란 당신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고 당신이 바라는 인생의 경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계획이 없이는 누구라도 의도치 않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불행한 결혼, 불만족스러운 직업,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등등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획이 그 자체로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고 있다. 우리는 내년의 휴가를 계획하고 자녀의 대학 진학을 계획하며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는 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쓴 우리 두 사람도 원래는 별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을 놓치며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었는가? 누구나 때로 삶의 방향을 잃는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길에서 벗어나 헤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만
목적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당신이 삶에 대한 비전을 정연하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당신이 더 나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책 한눈에 훑어보기. 이 책은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은 이 장들을 거치는 동안 인생 계획의 필요성을 깨닫고 인생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볼 것이며 실행에 대한 동기와 자극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계획적인 결정들로 일상을 채워나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천한 것들을 따른다면 당신은 과거를 향한 백미러가 아니라 투명한 앞 유리창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노하우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은 각 장을 요약한 것으로 책을 읽는 당신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제1장 표류를 인정하라. 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지, 인생을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우리는 인생 계획이 없을 때 처할 수 있는 상황을 표류라고 부른다. 표류라는 의미심장한 은유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스스로 택하지 않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제2장 인생 계획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 계획서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인생 계획서이고 어떤 것이 인생 계획서가 아닌지를 정의한다. 또한 당신이 인생 계획서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질문을 공유할 것이다. 제3장 인생 계획서가 주는 혜택. 인생 계획서를 통해 얻게 되는 주요 혜택 6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인생 계획서를 만들고 시행하려 한다면 왜 굳이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의무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4장 인생의 끝을 설계하라. 이 장에서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길 바란다. 내가 죽으면 나의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소름 끼치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주 유익한 질문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고 가는 것들 중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추억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긍정적인 변화를 자극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제5장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리는 당신이 다양한 삶의 계정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를 위해 인생평가 프로필이라는 평가 도구를 소개한다. 당신은 이 도구를 통해 당신이 인생의 주요 영역 9가지를 각각 얼마만큼의 열정을 쏟았고 얼마만큼 진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인생의 경로를 그려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면 각각의 계정을 위한 실행 계획서를 세울 차례이다. 이 장에서는 당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당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싶은지를 고민한다. 목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방법, 비전화된 미래를 묘사하는 방법, 당신이 처한 현실을 나타내는 방법, 구체적인 약속을 세우는 방법을 보여준다. 제7장 온전히 하루를 바쳐라.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인생 계획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갖춘 셈이다.
이제 드디어 인생 계획서를 만들 때가 왔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만들어 보라. 우리는 오늘의 일정을 계획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의 일정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지 설명할 것이다. 제8장 계획을 실행하라. 이제는 당신의 인생 계획서가 진가를 발휘할 차례다. 인생 계획의 목적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당신이 항상 꿈꿔왔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핵심은 물리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즉,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새로운 규칙들을 실행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향한 전진에 필요한 물리적인 토대를 만드는 3가지 전략을 당신에게 전수한다. 제9장 계획에 숨을 불어넣어라. 인생 계획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주마다, 분기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다. 또한 검토 수단과 참고할 만한 안건들을 제공한다. 제10장 놀라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라. 현명한 조직은 직원들에게 인생 계획서를 만들도록 장려한다. 당신의 CEO든 아니든 당신의 조직에 인생 계획 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인생 계획 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생산성과 참여도가 오를 것이며 오늘날 경쟁사회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페이지를 넘겨 제1장을 펼치는 행위는 이 책의 본문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생의 변혁, 즉 목적과 의도가 이끄는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변화가 지금 시작된다. 제1장 표류를 인정하라. 나 데니얼은 오리건 코스트에 작은 오두막집을 하나 갖고 있다. 미 북서부 해변들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데다가 파도는 스릴이 있는 서핑을 즐기기에 환상적이다. 가을 및 겨울철에 부는 거센 바람은 매우 큰 파도를 만들어낸다. 때때로 거센 바람과 조류로 인해 파도가 순식간에 높이 솟아오르곤 한다. 이때 파도에 한번 휩쓸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다. 그날도 그렇게 파도가 거셌다. 근처에는 바다를 향해 약 100m 이상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이 있었다. 파도가 그 곳이 끝나는 지점을 향해 몰려와 부서졌다. 나는 세 친구와 함께 보드 위에 엎드려 손으로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갔다. 그중 오스틴이라는 친구는 서핑이 처음이었다. 우리가 바다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오스틴이 곳에서 바다로 향하는 조류에 휩쓸렸다. 그는 매우 거센 이알류에 휩쓸려 꼼짝할 수 없었다. 오스틴은 강한 친구였지만 바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류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조류는 점점 더 바다 먼 곳까지 그를 끌고 갔다. 나는 이알류의 가장자리를 향해 손으로 노를 저어간 다음 조류를 따라 그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를 따라잡고는 서둘러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다. 상식적으로는 해안 쪽으로 노를 젓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해안선과 평행을 그리며 노를 저었다.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분명 이알류에서 빠져나와 좀 더 잔잔한 곳에 들어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거기서부터는 해안가를 향해 노를 젓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렇게 30분 정도 걸려
마침내 우리는 탈진한 채로 해변에 도착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조류와 만날 수 있다. 조류는 우리를 붙잡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잘못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40대, 50대, 60대가 되어서 주변을 둘러본다. 문득 자신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건강이 나빠졌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났거나 경력이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어쩌면 영적 유대감을 잃어버려 삶이 의미 없고 만족스럽지 않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어떤 경우든 간에 사람들은 원래 의도했던 곳과는 한참 떨어진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교류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보통 우리는 다음의 4가지 중 1개 또는 2개 이상의 이유로 인해 표류하게 된다. 1. 알지 못해서. 때로 우리는 단순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서 또는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표류한다. 바로 위의 이야기에서처럼 오스틴이 표류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스틴은 ERU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경험해 본 적도 없었다. 이러한 일은 실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건강, 결혼 생활의 원동력, 일에 관해 갖고 있는 가정들이나 추측들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다르게 보는 눈을 갖기 전까지는 이를 알 수가 없다. 2.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느라. 나도 언젠가 ERU에 휩쓸린 적이 있다. 아내인 게일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갔을 때였다. 우리는 서핑보드를 타고 스노우쿨링을 하러 바다로 나갔다. 바닷속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그 풍경에 너무 정신이 팔린 나머지 우리는 해안선을 따라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깜빡했다. 벼랑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고개를 쳐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해변으로부터 수백여 미터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까지 와 있었다. 아내와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서 돌아와야 했다. 어쩌면 당신도 하루 종일 일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또는 아이들 키우기 바쁘다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최신 앱이나 전자기기에 푹 빠지는 바람에 직장에서 일을 소홀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3. 삶이 벅차서. 때로 우리는 능력 이상의 일을 벌이곤 한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감당하려고 한다. 어느 쪽이든 늪에 빠진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킴으로써 그 느낌을 완화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이 정당할 때도 있지만 대개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여기저기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휩쓸려 다닐 뿐 모든 것을 멈추고 왜 나는 계속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걸까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4.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 매우 놀랍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현실 간의 관계를 거의 의식하지 않고 지낸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믿는 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표류와 관련이 있다. 어쩌면 당신은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거나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당신은 당신에게 통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즉, 당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당신은 방향을 전환할 힘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표류하게 된다. 표류가 불러올 결과. 표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어떤 표류는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다음의 5가지 결과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혼란. 표류하는 중에는 판단력을 잃는다. 시야에 명확한 목적지가 없으면 그 여정에 대한 도전이 무의미해 보인다. 일상의 작은 드라마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의 큰 그림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허공에 붕 뜨게 된다. 나침반이나 GPS 없이 산을 오르는 사람처럼 같은 곳을 맴돌고 상관없는 사건들과 활동들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결국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절박하게 인생의 목적지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묻게 된다. 2. 비용. 표류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를 수 있다. 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우리는 살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가 많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 못하고 한정된 귀중한 자원을 마구 써버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잠깐 멈춰서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잠깐 멈추는 행위가 여정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멈추는 것이 보다 빠른 길로 가는 길이며 비용도 적게 된다. 3. 잃어버린 기회. 분명한 목적지를 그려보지 않으면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길인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묻는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계획이 없다면 답을 구할 길이 없다. 목적과 계획이 없다면 다급할 이유도 없고 기회를 붙잡을 이유도 없으며 기회를 놓친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질질 끌면서 판단을 미루기가 쉽다. 하지만 기회는 대개 유통기한이 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영영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4. 아픔. 인생에는 피하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아픔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단순히 계획을 세워두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5. 후회. 아마도 표류가 가져올 결과 중에 가장 슬픈 것은 깊은 회한을 품은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일일 것이다. 우리는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할 일들을 경험한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란 드레스 리허설이 아니다라는 격언에 담긴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표류가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피해가는 길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희소식이 있다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만큼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이 바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날이다. 미래를 바꿀 올바른 선택. 인생 계획은 표류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표류가 수동성이라면 인생 계획은 진취성이다. 표류가 외부의 조건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라면 인생 계획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표류는 계획 없이 사는 것이다. 반면 인생 계획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이 성취했으면 하는 3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당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 우리는 당신이 정한 목적지를 기준으로 당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도울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 드러난 당신의 현재 위치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나은 방향성을 잡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 당신이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라. 인생 계획의 본질은 보다 나은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주고 싶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 건강을 원하는가? 당신은 어떤 종류의 경력을 성취하고 싶은가? 당신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가? 세 번째,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하라.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하고 목적지를 결정하고 나면 목표를 향해 출발할 수 있다. 그렇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목표와 현재 위치 간의 간극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된 이상 당신은 목표 도달을 위한 행동들로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다. 일단 계획이 있으면 매일매일이 목적지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바뀐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쩌면 당신은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마치 해변으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당신은 희망을 포기하고 영영 달라질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인생에서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때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미래를 바꿀 힘이 있다. 오늘의 올바른 선택이 내일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인생 계획서란 무엇인가? 인생 계획서는 짧은 길이로 작성된 문서이다. 보통 8쪽에서 15쪽 정도 된다. 인생 계획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인생 계획서에는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가 담겨 있다. 당신은 인생 계획서를 통해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구체화한다. 인생 계획서는 인생의 모든 주요 영역에 걸쳐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 남은 일생 동안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문서이다. 인생 계획서는 짧은 길이로 작성된 문서라고 말했다. 보통 8쪽에서 15쪽 정도 된다. 그렇다. 사실이다. 크고 두꺼운 고리 3개짜리 바인더 안에 들어가 있는 수백 쪽 분량의 상세 계획서가 아니라 매일 또는 매주 쉽게 꺼내볼 수 있도록 만든 짧은 문서이다. 짧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길이는 영향력과 상관관계가 없다.
십계명, 산상수훈, 밀라노 칙령, 대헌장,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메이플라워 서약, 미국 독립선언문, 미국 헌법, 노예 해방 선언 등 세상을 바꾼 문서들은 전부 5천자 이내로 쓰였다. 출판된 책을 기준으로 하면 15쪽에서 20쪽에 불과하다. 그중 대부분은 심지어 1000자가 채 되지 않으며 3쪽에서 5쪽에 그친다. 역사의 경로를 바꾸는 글이 꼭 길어야 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역사를 바꾸어줄 인생 계획서도 마찬가지로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8쪽에서 15쪽이면 충분하다. 인생 계획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다. 당신을 위한 인생 계획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당신에게서 비롯돼야 하는 일이다. 인생 계획서는 당신의 가슴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인생 계획서를 만들어줄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인생 계획서를 읽을 일은 거의 없다. 어쩌면 배우자나 가까운 친구, 코치와 같은 사람들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읽을 수는 있겠지만 인생 계획서는 전적으로 당신에 의해,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인생 계획서에는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가 담겨 있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의 정수는 만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남긴 추억들이다. 멋진 점은 그 추억들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추억을 만들 때에는 우연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인생 계획서를 통해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구체화한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대개 외부적인 조건, 예를 들면 배우자, 부모님, 가족, 직장 상사, 사회적 관계망 등에 의해서 설정된다. 우리가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는 걸까? 나는 내 인생을 어떤 것들로 채우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긴 대상들이 미래에 어떠한 모습이기를 바라는가? 인생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머릿속에 든 구상을 정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인생 계획서는 인생의 모든 주요 영역에 걸쳐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우리는 행동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해군이 잠수함을 만들 때나 회사가 신제품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과는 다르다. 우리가 취할 행동은 간단하고 단도직입적이다. 남은 일생 동안 필요에 따라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살아 숨쉬는 문서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인생 계획서는 단순히 어떠한 수단이나 결과물이 아니다. 인생 계획서에는 계획, 시행,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의 발현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반복된다. 인생 계획서는 처음 만들 때가 가장 힘들다. 당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바퀴 하나를 발명하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바퀴를 계속 굴려주기만 하면 된다. 나에게 해야 될 강력한 질문 3가지. 마찬가지로 당신이 인생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어떠한 질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 계획서는 3가지 강력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다름이 없다.
그 질문들을 한 번에 한 번씩 살펴보자. 질문 1.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뭔가를 계획할 때 출발점으로 삼기 가장 좋은 곳은 사실 끝나는 지점이다. 당신은 어떤 결과를 원하는가? 당신은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기를 바라는가?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지금은 이것이 혁명적인 질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 가장 공을 들여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자 가장 깊은 성찰이 필요한 질문이다. 질문 2.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허락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부모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고 있다. 배우자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도 알고 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상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이다. 다른 누구도 당신의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직접 정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질문 3.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삶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당신이 어디에 도달하고 싶은지, 당신이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나의 인생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것이 나의 마지막 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끝에서 시작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결말을 원하는가에서부터, 왜냐하면 결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요. 거기에는 내 인생의 핵심적인 관계를 밝혀야 되고요. 그 핵심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느냐를 정확히 묘사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시, 나의 인생의 핵심적인 관계를 일단 밝혀야 되고요. 그 핵심적인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이 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느냐를 정확하게 묘사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저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핵심적인 관계 속의 사람들 중에 당연히 저는 이 채널에서의 나무님들이 있습니다. 책을 읽었으면 뭐 하라고요? 실천해야죠, 실천. 그래서 쑥스럽지만 짧게 이곳에 남겨봅니다. 내가 떠났을 때 나무님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요.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저의 목소리를 통해 새로운 작가를 만나셨기를,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위로를 찾으셨기를, 함께 나눈 감상이 멋진 생각으로 성숙해졌기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다준 계기가 되었다거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즐거움을 안겨주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한 시절 고단했거나 지루했거나 버거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주었던 친구의 다정한 목소리. 예,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I fell in love with a boy in his 20s. They said we were young,
they might have been right. If I am honest, I would change nothing. It's that day I saw the rest of my life. You making me laugh, me making you cry, putting our love in the songs that I write. These are the moments I don't wanna miss. I could get used to this. I fell in love with a man in his 40s. You still make me laugh, I still make you cry. Hell and high water, we didn't go under. Got life figured out, at least some of the time. You do the cooking, I do the dishes. We fall asleep watching whatever show we're binging. These are the moments I don't wanna miss. I could get used to this. I fell in love with a man in his 80s. Each line familiar, that's fame in your face. Our hair's a bit grayer, our knees a bit weaker. I wouldn't trade any step that we take through sickness and health, till death do us part. Forever seems like a great place to start. For a whole new adventure I don't wanna miss. Oh, I could get used to. I could get